안녕하십니까. 나눔 경영 컨설팅의 김종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슬라이드 색깔도 좀 바꿨고요. 그리고 새롭게 장표 만들어 본 걸로 진행할 주제가 쉬운 마케팅 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환경 분석을 할 때는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PEST입니다. PEST, PEST 환경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는 Political, 공공 정책적인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정부의 법률이나 정부 정책이 바뀜으로써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영향이 플러스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환경을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이 P입니다. P. 최근 예를 들면은 김영란법으로 말미암아서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P에서 국내 정치 부분도 되겠죠. 보수에서 진보로 바뀜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폴리티컬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정권이 보수로 바뀌면서 우리 관세는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이 있을까. 또 사드가 배치됨으로써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P, Political, 공공 정책적인 환경에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E입니다. E는 Economical, 경제적인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경은 크게 환율이나 이자율이나 지가, 경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은행의 이자율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은행의 이자가 높다는 뜻은 시중에 돈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적어진다? 돈이 적어지면 아무래도 주가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떨어질 것이며, 아무래도 부동산이 오르지 않을 것이며, 경기가 아마 조금 내려갈 것이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략도 마찬가지겠죠. 이자율을 낮추면, 은행 이자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자해야 될 곳을 찾습니다. 그렇다면은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경제 환경적인 부분에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불경기였을 때 우리는 어떤 제품을 내놔야 되나? 아니면 호경기일 때는 어떤 제품을 내놔야 될까? 지금이 제2의 IMF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2의 IMF에서 망하는 사업밖에 없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경제적인 요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소셜, 사회 문화적인 부분이 되겠죠. 환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구의 증감, 그 인구의 증감 중에서도 많아지는 비율이 바로 고령층, 인구의 고령화, 취업 여성이 증가하고 결혼을 늦게 하고 취업이 잘 안 되니까 혼자 밥을 먹고 술을 먹고 그러면서 건강 문제가 생기고 정신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소비적인 문화도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집도 작은 거, 차도 작은 거, 빨리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부분, 차를 사는 것보다 빌리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요인이죠.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자, 패스트 중에 마지막은 바로 테크니컬입니다. 기술적인 부분. 최근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플랫폼 자체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가 나옴으로써 시중의 은행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든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가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완전 새로운 부분의 플랫폼이 나와버리면서, 아마존이 나오면서 미국의 소비업,
최근 토이저러스가 파산했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플랫폼이 바뀌면서 생길 수 있는 요지, 특별한 기술이 나오면서 변화하는 환경, 그런 부분을 뽑아내는 게 바로 테크니컬인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확장하자면 past 뒤에 e하고 l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되는 e는 environment, 환경, 그리고 l은 legal, 법적인 부분도 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거시적인 환경을 분석할 때는 이 네 가지 political, P, 이 economical, 그리고 세 번째 S, social, 사회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echnical, 기술적인 부분을 봅니다. 이걸 왜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회.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하는 좋은 것들, 기회를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위협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위협. 우리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 외부적인 문제,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것들, 위협. 그래서 우리는 이 past, 거시적인 외부 환경 분석에서 이 두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회와 위협. 자, 내부적인 환경을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포터 교수의 5force 분석을 많이 활용하는데, force, 힘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에는 어떤 게 있죠? 힘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에는 power와 force가 있는데, force 같으면 많이 생각나는 영화가 바로 스타워즈겠죠. force, 힘을 줘서 들어올린다든지, 남이 나에게 가하는 힘,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force는 바로 경쟁 강도입니다. 경쟁 강도. 지금 현재 우리가 독점이라서 경쟁 강도가 굉장히 약한지, 아니면 굉장히 심한 격화된 경쟁 시장인지, 그런 부분, 경쟁 강도를 가지고 분석하는 부분, 여기서는 경쟁자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진입자의 위협입니다. 신규 진입자의 위협. 그 사업이 잘 되는데도 진입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다면 쉽게 경쟁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겪었던 게, 제가 20대 때 했던 오파상, 인도나 네팔 물건들을 한국과 일본에 공급하는 오파상을 했을 때 돈이 좀 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다 뛰어드는 겁니다.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 나의 마진이 적어지는 거고,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거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신규 진입자, 진입의 장벽을 높이는 요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돈입니다.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기술과 특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진입 장벽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대신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겠죠. 거기다가 돈도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진입 장벽은 더 낮아지고, 그렇다면 경쟁 강도는 굉장히 심해집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치킨집, 분식점, 프랜차이즈, 이런 부분은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진입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바로 밑에 있는 경쟁 강도가 심해지는 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은 대체제의 위협입니다. 대체제와 경쟁제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면 될까? 가장 많이 분석하는 게 컴퓨터 게임의 경쟁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 같은 컴퓨터 게임, 패키지 게임이 될 텐데, 조금 더 멀어진다면 스마트폰 게임, 조금 더 멀어진다면 비디오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비디오 게임, 조금 더 멀어진다면 완구, 조금 더 멀어진다면 보드 게임, 조금 더 멀어지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멀어지면 드론 같은 완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아웃도어의 패션이 될 수도 있고, 캠핑 용품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멀어지겠죠. 대체제의 위협. 대체제의 위협을 제대로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다면 평상시에 그 사업이 한 방에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죠. 필름에서 디카로 넘어가는 분위기를 파악을 못했던 코닥, 그리고 비디오에서 동영상 파일, 유튜브 같은 환경으로 넘어가는 걸 감지 못했던 비디오 테이프 시장이나 DVD 시장,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를 간파하지 못했던 노키아 사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로 이 대체제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됩니다. 자, 다음 구매자의 협상력. 구매자의 협상력은 언제 높아질까요? 예, 이 본 산업의 경쟁 강도가 굉장히 심해지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옵션이 많아집니다. 옵션이 많아지면은 가격도 저렴하게 좋은 서비스를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그래서 구매자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경쟁 강도가 심했을 때. 자, 그리고 공급자의 협상력을 본다면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비나 부품, 소재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국의 중소기업일 때와 외국 업체, 대형 업체인 경우를 구분해 봤을 때 이런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소재 업체가 한국 대기업에 소재를 납품하는데 그 제품은 그 회사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효율적인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그 회사는 우리 회사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 협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성품을 공급하면서 너네가 맞춰쓰라. 가격도 우리는 내고가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쪽 부분에 경쟁이 조금 심화되는 순간 공급자 협상력은 낮아집니다. 다른 경쟁사가 들어와서 가격을 낮춰주고 우리도 더 효율성 있게,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요구를 다 맞춰주겠다 하는 맞춤 서비스를 가지고 나온다면 이 공급자 협상력은 낮아집니다. 자, 이 모든 게 좋은 산업군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기업을 빼고 사기업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던 산업군은 현대기아자동차 아닐까요? 현대기아자동차. 경쟁 강도는 별로 심하지 않았고 거의 독점이었고 한 70% 이상이었고, 신규 진입자는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시장이고, 삼성도 들어왔다가 실패했고. 자, 다음 대체제 위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자동차의 확산이 굉장히 느리고 전기자동차나 여러 가지 그 대체제 위협이 덜한 상황이고, 구매자의 협상력을 본다면은 소나타 가격이 올라가도 외산차보단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 봐서도 현대 기아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고, 자, 공급자의 협상력은 보면 굉장히 유명하죠. 매년 몇 %씩 낮춰라. 일방적인 갑질 때문에 공급자들의 협상력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고의 그런 내부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경쟁은 심화되어 가고, 외산 자동차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대체재의 위협은 증가하고 있고,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아직까지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구매자의 협상력은 점점 높아지고 공급자의 협상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포스로 분석을 해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게 바로 강점과 약점이 나옵니다. 강점과 약점. 자, 이제 여러분들 뭔가 많이 보셨던 거, 그죠? 5포스, 지금 금방 했던 5포스 분석의 내부 분석에서는 바로 우리 내부의 강점, 지금 현재 우리 내부의 강점, 잘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약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패스트, 거시적인 외부 환경 분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기회죠. 기회와 위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강점과 기회를 융합해 보면 바로 SO 전략이 나옵니다. 공격적인 전략. 우리의 강점으로 기회를 잡는 전략이 나옵니다. SO 전략. 자, 그리고 우리의 약점과 기회를 융합을 시켜보면은 우리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잡는 전략, WO 전략이 나옵니다. 방향 전환 전략이 나오고, 강점과 위협을 융합을 시켜보면 우리 강점으로 위협을 타파한다. ST 전략, 다양화 전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점과 위협, 약점을 개선시켜서 위협을 타파한다. WT 전략이 나옵니다. 방어적인 전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외부 환경 분석에서 기회와 위협을 빼고
내부 환경 분석에서 강점과 약점을 뺀 후에 이 강점, 약점과 기회 위협, 스와트죠. 스와트에서 이 스와트를 분석해 보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각각의 팩터들을 융합을 시켜서 전략을 짜는 방법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전략에서 더 핵심적인 부분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빼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